효자동 이발사 페페. 임찬상 감독 연출, 송강호, 이재웅, 문소리 주연의 2004년도 개봉 영화 효자동 이발사입니다. 1950년대 말 80년대 격동의 한국 현대사를 코미디스럽지만 사실적으로 묘사한 영화입니다. 우리의 현대사에 아버지의 부정을 접목시켜 감동적으로 만들었습니다. 4.19 혁명이 있던 날 태어난 아이. 나간이 재응의 시점과 내레이션으로 우리나라 격동의 시기를 서술하고 있네요. 나간의 아버지는 청와대가 있는 동네 효자동의 한 이발사 송강호인데 우연히 대통령의 눈에 들어 청와대 이발사가 되죠. 정부가 곧 국가라고 믿는 이발사 아버지 한모가 여러 일을 겪으며 변화되는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영화 포레스트 검프가 생각나기도 하는 영화입니다. 정말 배꼽 잡고 웃는 순간이 한둘이 아닌데요. 그 가운데 비판적인 요소를 아주 적절한 장면으로 넣었습니다. 송강호 배우의 최고 연기를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습니다. 문소리를 비롯한 다른 주연, 조연 배우들 연기도 감초 역할을 톡톡히 합니다. 당시는 아역이었던 이재응 배우도 연기를 너무 자연스럽게 잘했고요. 음악 오스트가 명품입니다. 리듬이 재밌고 당시 벌어지는 사건들과 잘 어울립니다. 음악과 상황은 웃기지만 슬픔이 몽글몽글 올라오는 아이러니한 이야기들이 이어지네요. 제일 웃기면서도 슬픈 장면은 4.19 혁명 때 학생들이 한모의 이발사복을 의사로 착각하고 부상자들을 도와달라고 애원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리하여 처음에는 임산부 안에만 태웠던 리어카에 부상자 학생들도 가득 태우게 되었죠. 어린아이까지 간첩 누명을 뒤집어 쓰는 웃지 못할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고문을 환상으로 승화하는 장면은 말도 안 되는 내용이기는 하지만 어린이를 직접적으로 고문하는 장면을 보여주지 않아서 좋았습니다. 쌀집 아저씨, 만두가게 아저씨 등이 모진 고문으로 인해 간첩단 사건의 동조자로 되어 결국은 총살을 당하는 일도 발생합니다. 영화 곳곳에는 한모의 아들에게 벌어질 일들에 대한 복선이 깔립니다. 나간이라는 이름 자체도 그러하고 한모가 경호 실장에게 다리를 맞아서 아픔에도 불구하고 나간을 업어주는 장면, 징검다리를 건너는 장면들이네요. 나간을 치료하기 위해 한모가 나간을 업고 한겨울에 차가운 얼음물에 맨발로 건너가는 부성애가 눈물겹습니다. 결국은 한모의 부정에 힘입어 아들이 이름 나간처럼 된다는 주진모 배우가 경찰서장으로 잠시 나옵니다. 효자동 이발사 줄거리. 성함 모 송강호는 청와대에 있는 대통령이 사는 동네 효자동에서 이발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함 모는 같이 일하던 직원 면도사 김민자 문소리와 결혼합니다. 이발소에는 보조 이발사도 있습니다. 그는 군복무를 하러 가기도 했고 제대 후 다시 합류하기도 합니다. 1960년 3월 15일 투표일. 비밀 투표인데 사람들이 투표하는 곳에 들어와서 1번 찍으라고 강요하고 개표장에서 불 꺼지면서 투표지 바뀌는 등의 부정선거를 겪습니다. 정부가 하는 일은 옳다고 생각한 한모는 투표함을 야산에 묻는 일을 하기도 합니다. 1960년 4월 19일 혁명의 날. 한모의 아들 성나간이 태어납니다. 나간은 한모가 장명소에 가서 받아온 이름이었는데요. 재물은 없지만 편하게 명대로 살 수 있는 이름이었네요. 시간이 흐르고 나간이가 걸을 때쯤 1961년 5월 16일 탱크가 동네에 오더니 청와대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게 됩니다. 어느 날 정보부 사람이 한모의 이발소에 오더니 수상한 사람이 있으면 신고하라고 합니다. 한모는 밤 12시 수상해 보이는 사람을 신고하는데요. 한모가 신고한 사람은 간첩이 아니라 조총련 제1교포를 감시하고 있던 정보부 사람이었죠. 나간이 천정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를 듣고 쥐라고 그것을 아빠 보고 잡으라고 하자 한모는 지붕 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지붕 위에는 망원경으로 감시하는 수상한 사람을 발견하게 되고 종로경찰서에 신고해 한바탕 소란이 벌어집니다. 결국 그 일로 반공정신이 투철한 모범시민으로 인정을 받고 표창을 받게 됩니다. 암튼 이 일로 한모는 표창을 대통령 받고
청와대에 들어가 대통령의 머리를 깎게 됩니다. 대통령 전속 이발사가 되어 청와대 내에서 성실장으로 불리게 된 한모는 대통령 해외 순방에도 따라가고 TV에도 나오게 되어 동네 사람들에게 유명 인사가 됩니다. 대통령은 한모의 가족을 청와대로 불러 같이 식사를 하게 됩니다. 아이들 간에 다툼이 발생하게 되고 영식박지만이 성나간에게 얻어맞는 일이 발생합니다. 결국 아버지는 정보부장에게 혼쭐이 나게 되고 얻어맞기도 합니다. 그리고 청와대를 빠져나오면서 아들을 업어줍니다. 처음에는 각하께서 효자동 이발관으로 와서 이발을 했었지만 후에는 청와대 내에 이발관을 만들어두고 그곳에서 이발을 합니다. 무장공비들이 내려와서 어수선한 시국 1968년경에 김신조 무장공비 사건을 풍자한 것으로 여겨짐. 무장공비들이 설사를 했다는 정보 하나만으로 정부에서는 마루구스 병으로 설사하는 모든 사람들을 잡아들입니다. 어린 나간 역시 설사병에 걸려 있었는데 한모는 나간이 잡혀가지 않기 위하여 파출소 지인한테 잠시 맡겨둡니다. 하지만 나간은 정보부의 고문 장소에 끌려가 전기 고문을 받습니다. 한모는 나간을 찾기 위해 백방으로 수소문했지만 어림도 없었죠. 결국 나중에 풀려나기는 했지만 나간은 전기고문 후유증으로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모는 전국의 용하다는 한의사 등을 모두 찾아가 봤지만 나간을 걸을 수 있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침으로 치료를 하기도 하고 뜸으로 치료를 하기도 했지만 효험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깊은 숲속에 있는 산신령 같은 이를 찾아갑니다. 그 할아버지는 나간이 지금 이무기와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못 걷는 거라고 하면서 얼마 후에 이무기가 죽을 건데 그 죽은 용의 눈을 파서 국화꽃과 같이 다려서 먹이면 나간이 걷는다고 말합니다. 그 이후 나간은 목발을 짚고 생활하는 장애인이 됩니다. 효자동 이발사 결말 1979년 10월 26일 대통령이 죽습니다. 중앙정보부장이 경호실장과 각하를 시해하는 사건에 의해 대통령은 서거합니다. 한모는 장례식 전날 밤 몰래 대통령 초상화에 눈 페인트를 긁어옵니다. 그리고 국화꽃과 같이 다려서 나간에게 먹입니다. 한모는 대통령 초상화의 눈을 조그마한 통 속에 넣어가지고 그곳을 벗어나는 순간 경호원들에 발각됩니다. 하는 수 없이 그것을 입속에 넣고 삼키게 됩니다. 그리고 힘겹게 변을 보고는 그것을 화장실에서 꺼내서 약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 정권이 들어서고 한모는 또 청와대로 불려갑니다. 이번 대통령은 대머리였는데요. 한모는 한마디 합니다. 각하, 머리가 더 자라면 다시 오겠습니다. 한모는 마대 자루 안에 갇힌 채 이발소 앞에 내동댕이 쳐지죠. 얼굴을 내민 한모의 모습은 엄청 맞은 흔적이 역력하지만 한모의 입은 미소를. 시간이 지나고 나간은 기적적으로 걷게 됩니다. 최종 마지막 장면은 아들과 아버지가 같이 자전거를 타고 달리면서 끝나게 됩니다.